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1일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100선을 탈환했고 8거래일 연속 650선에서 머물렀던 코스닥은 드디어 66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메시지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된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월 효과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금리를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선언에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뉴욕 증시는 31일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사가 발간하는 국내 유일의 금융감독 전문학술지 금융감독연구가 등재 학술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금융감독 연구에 대한 대외 인지도 및 신뢰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만에 0%대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상승률을 누계치로 보면 0.4%에 불과해 연간으로 역대 최저 물가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날인데요. 시작이 중요한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매주실 특별한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민 전문가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또 오늘 특별히 문자 상담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번호 013-3366-8288로 빨리 보내주신 분들 먼저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주저없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11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자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금요일 장이었는데요. 오늘 장 잘 마무리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짚어보고요. 다음 주 장, 그리고 11월을 좀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말고요. 오늘은 인싸, 아싸 먼저 좀 살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증권사에서요. 이 항공주를 관련해서 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어떤 업종에게 있어서는 인싸인데 또 어떤 거에 있어서는 아싸가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즉 LCC 분야, 그리고 대형 항공사, FSC 분야 이렇게 희비가 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면할 업황 차이가 분명할 거라고 하는데요. 자, LCC의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고 또 업계 개편이 시작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FSC의 경우는 화물 사이클이 저점 통과하면서 개선된 업황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주, 그러니까 FSC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싸 소식 모아봤는데요. 아플싸 우리 주식시장을 아쉽게 했었던 소식들입니다. 먼저 보시죠. 자, 내년을 위한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5G 서비스로 인한 이통사 가입자 평균 매출은요.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지만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한 상황인데요. 자, 인프라 투자 비용 그리고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라서 당장은 5G가 줄 수 있는 효과, 그 기대를 지금 기대해보기는 어렵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증권업계에서는 5G 가입자 확대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는요. 내년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비용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이 내년을 위해서 조금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자, 수출 보시겠습니다. 지난달의 수출이요. 역대 최대 감소폭 기록하면서 11개월 연속해서 좀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수출의 부진 요인으로 미중 무역 분쟁 이슈 끝까지 끌고 가고 있죠. 거기에 반도체 업황 부진과 유가 하락, 또 기저 효과 등을 꼽고 있는데요. 그래도 수출액이 꾸준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걱정
걱정하긴 일러 보이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도 지금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게다가 이달부터 감소폭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서요. 이제부터 수출에 있어서 우상향을 그려갈 수도 있으니 좀 그 추이는 지켜가 보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저도 이나서 소식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병했었을 때 바로 지난달 중순쯤부터였을 겁니다. 자, 그때 급등했었던 양돈주들이요. 지금은 어떤 행보 보이고 있을까요?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발병 전의 주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돼지고기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돼지 가격이 급락세를 탄 게 실적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 탓이라고 하네요. 주요 자산 운용사들도요. 이 양돈주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양돈주들의 실적을 좀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싸 아싸 어떤 소식이 될지 궁금한 내년 LCC 부진과 FSC의 다소 개선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내년 위한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통신주가 ARPU의 반등에도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소식이 수출이 11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정부가 좀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어느새 또 잊혀진 양돈주까지 ASF 발병 전 수준으로 회귀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참 궁금한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요. 강민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소식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첫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일단 잊혀진 양돈주 관련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네. 한국에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던 지난달 중순 이후에 급등했던 양돈주들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발병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돼지열병 확산이 돼지고기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실적 악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돼지 산지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 9월 고가 대비 10월 말 약 4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단, 팜스코, 우리손 FNG 등 양돈주뿐만 아니라 돼지열병 관련주로 꼽혔던 이글벳, 파루, 중앙백신, 우진BNG, 고려시멘트, 한일사료 등도 모두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비단 이번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테마주 투자는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과 성장 같은 본질적 가치보다는 이 관련성 그리고 스토리 기반의 이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급등락 발생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테마주 투자는 그런 급등락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테마주에 투자할 때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항시 고려하셔서 손절을 하게 될 경우 손실 금액을 고정하기 위해 작은 비중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요. 수익 시에는 고점 대비 특정 수준으로 하락했을 때는 청산하고 나온다라는 식의 청산 원칙을 갖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ASF 열병 저기 좀 오래 갈까 싶었는데 지금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관련주들이. 하지만 또 테마주 투자 시에는 적은 비중으로 청산 기준이 필요하다는 또 주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를 더 챙겨볼까 하는데요. 어떤 걸 또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이번에도 아싸 소식이 됐는데요. 네. 수출이 11개월째 마이너스, 그리고 정부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달 수출이 역대 최대 감소폭으로 11개월 연속 하락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부진 요인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반도체 업황 부진, 그리고 유가 하락, 기저효과 등을 꼽았고 산업부는 미중 무역 분쟁, 세계 경제 둔화,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 10대 수출국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는 내년 1분기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근거로는 반도체 가격 회복,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1단계 협상 타결, 선박, 자동차, 석유 제품 수출 증가 등을 꼽았는데요.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 경제 지표는 지난달의 이 상황 또는 지난 분기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으로 경제의 추이를 확인하고 수준을 확인하는 데는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주가라는 것 자체가 경제를 선행하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후행성을 띠고 있는 경제 지표의 상황이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차트를 통해서 코스피 지수를 확인해 보시면은 일단 2018년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그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약 3주간에 걸쳐서 기존의 하락 추세를
넘어서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보시면 아직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보다는 박스권 내에서의 하락 추세 이탈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포감을 느끼는 시기는 좀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아직 상승 추세로 진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하는 행위는 조금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쉬운 소식이죠. 수출이 11개월째 마이너스인데 주가는 또 경제를 선행하기 때문에 후행성 지표인 경제 지표는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식의 비중의 확대보다는 흐름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의 당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드려봤고요. 지금 이어서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셀리버리 가지고 왔습니다. 자, 셀리버리 지난해 11월에요.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1호 기업이기도 합니다. 셀리버리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요. 췌장암 치료제가요. 안전성 입증 소식 됐다라고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 함께 가져가니까 거래량 크게 수반되더니 오후장에 들어서는요. 이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요. 꽤 많이 오른 모습이 확인이 됐네요. 12,250원 오르면서 53,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BT1입니다. BT1 역시 오늘 좀 핫했던 종목이기도 했죠. BT1이 비덴트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덴트의 신주 611만 8천 주를요. 550억 원 정도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개장 전에 공시를 했는데요. 이 소식 들리게 되면서 개장하자마자 좀 크게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취득 후에 지분이 한 18%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개장 후 이 소식 반영하면서요.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결국엔 역시 오후장 들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오늘장 마감했네요. 1,015원 올랐습니다. 4,40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역시 오늘 좀 핫했던 종목입니다. 오리온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리온이요. 올해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작년 동기보다 30% 가까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 매출액도 늘었고 또 게다가 당기순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0% 넘게 오르기도 했다라고 하죠. 자, 오리온이요. 이렇게까지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액 달성한 것은 2017년에 분할한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 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이렇게 큰 매출액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 정말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6%대 6.66% 오르면서요. 11만 3천 원 거래 마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리온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하이트 진로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불금에 딱 어울리는 종목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주종은 어떤 것인가요? 혹시 테슬라라고 들어보셨나요? 테라와 차미스를 섞어 마시는 이 소맥을 테슬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슬라의 힘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테라, 그러니까 신제품 맥주 테라 같은 경우는 100일 만에 거의 1억 병을 돌파했죠. 진로 같은 경우도 72일 만에 1,000만 병을 돌파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다 먹은 건지 혹시 찔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법하기도 한데요. 자, 이렇듯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신제품 돌풍에 52주 신고가를 어제도 달성했는데 오늘도 달성한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양봉 그려내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 시가총액이 2조 23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크게 가져가고 있는 하이트 진로 쭉쭉 올랐습니다. 오늘도 3.16% 뛰어오르면서 29,350원 가져간 모습도 오늘장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하이트 진로가 쭉쭉 잘 가고 있고요. 이어서 두산중공업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두산중공업은 실적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3분기 어닝 쇼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한 43.5% 하회하는 수준이 나타났는데요. 자, 신규 수주 같은 경우가 조금 부진했고 거기다가 차입금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 그런 분석도 나온 겁니다. 개장하고 실적 반영하면서요.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가더니요. 계속해서 튀어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장 6% 넘게 좀 미끄러졌습니다. 5,770원으로 음봉 그려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췌장암 치료 신약 무독성 증명 소식에 셀리버리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비티온도 비덴트 지분 취득 소식에 크게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의해서 오리온과 하이트진로는 상승을 했고, 하지만 실적이 안 좋았던 두산중공업은 또 하향세를 보였네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처음으로 다룰 종목은 하이트진로를 다루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처음부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이트진로는 금일 3.16%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일봉으로 살펴보는 것보다는 주봉으로 보시는 게 이제 추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2017년에 고점 형성한 이후로 하락 추세를 2018년간 꾸준히 그려오다가 18년 연말께부터 하락 추세에서 이탈을 하여 횡보세를 잠시 보이다 올해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이트진로의 주가를 견인해온 요소들을 크게 두 가지로 꼽자면 이제 반일 현상에 따른 애국주 테마에 얽혔던 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달에 하이트진로 맥주와 소주 판매 동향을 살펴보면 테라 맥주가 200만 상자 이상을 달성하면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판매 호조를 보이며 맥주 수량이 전년비 20% 중반대 성장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소주에서는 이제 진로 이즈백이라고 해서 옛날 진로병 디자인으로 나오는 진로가 80만 상자를 달성하면서 소주 매출 비중이 10% 이상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제품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경쟁사들의 부진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매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주 신고가라서 차트상으로 일봉, 주봉을 볼 때는 이제 고점대를 잡을 만한 이 저항선을 잡을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판단하시기 애매할 수 있는데 월봉상으로 살펴보면 전고점대가 약 31,000원 정도 수준에서 형성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준에서 주가가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돌파를 못하고 맞고 떨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고요. 손절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익 청산이나 손절 청산 기준을 세우실 때는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한 차례 한 이후 박스권을 그러다 다시 이제 금일부터 또 상승세를 그리는 모습인데요. 이전의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 수준인 27,500원이나 26,000원 수준에서 분할 청산하거나 아니면 이익 기준이나 손실 기준에 따라서 전량 청산하시는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국 테마주이자 또 테라 맥주와 진로이즈백 소주에 대한 매출 성장으로 실적 기대감이 이렇게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또 자세한 차트 분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종목 하나만 보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꼭 챙겨봐야 할 투데이 핫 종목. 한 가지 더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오리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매출액이 5,300억, 영업이익은 1,018억으로 법인 분할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할 때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29.4%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착한 포장 프로젝트로 양을 늘린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고 신제품 포카칩, 핵감자, 한정판 3종, 닥터유, 단백질 바 등의 상품 매출이 좋았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법인 실적도 성장세를 보이면서 호실적 기록에 한몫을 하였습니다.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4.9%, 영업이익이 17.4% 성장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나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 108% 성장하면서 해외 법인 중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천공장 화재로 생산이 중단되었던 일부 제품들을 다시 출시한 치킨팝이 7개월 만에 2천만 봉이 판매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주가 추이를 잠시 살펴보자면 지난 8월부터 상승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전고점 수준인 12만 8천 원에 근접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진로 때와 마찬가지로 전고점 수준에 도달했을 때 돌파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매 판단 기준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오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인 분할 이후에 3분기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법인 등 해외 법인의 실적 또한 성장세라고 하니까요. 앞으로가 더 또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등들었던 뉴스 그리고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승자가 공개되면 보통 다음 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거든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4003님이시네요. 4003번님, 성공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머니W가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 과연 어떠한 흐름 이어갔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가지고 와주셨던 강민 전문가님 3.48% 오른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권경훈 전문가님이 도이치모터스 가지고 와주셨죠. 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10월 29일 기준으로 2.85% 이어 올랐네요.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이번 주 우승자는 강민 전문가님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자, 오늘은 11월의 첫날이죠. 자, 여러분 갖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 오늘 좀 말끔하게 해소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 머니W가 오늘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작정하고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거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8288, 013-3366-8288 누르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오늘 열과 성을 다해서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받는 동안요. 스탁세일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까요? 또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알아맞혀보는 재미가 있는 스탁세일즈 지금 이동합니다. 저도 강민 전문가와 똑같이 이렇게 포즈를 해볼까요? 자, 강민 전문가님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원칙 있는 투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원칙 투자 강민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네 글자인데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자꾸 힌트가 쉽다고 하셔서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만 그래도 좀 친절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야가 좀 낮으면 시야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죠. 안경을 쓴다거나 혹은 요즘은 렌즈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렌즈 중에서요. 눈에 끼는 렌즈 중에서 이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뷰티 렌즈 쪽으로 일본 쪽에서 좀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수지가 광고하는 그 렌즈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도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많이 맞춰보시고 그 종목이 맞는지 잠시 뒤 강민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함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88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스탁세일즈 후에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즈인가 스탁세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스탁세즈 끝나고 나서 저희가 문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요. 인생은 타이밍, 상담도 타이밍이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빨리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주 추천주 삼성전기부터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3.48%의 수익률을 올리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대로 보유해도 될까요? 네, 일단 삼성전기 추세부터 먼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가 한 주간 주 초반에는 상승을 하다 주 후반에는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크게 상승 추세에서는 아직 이탈하지 않고 그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초의 그 손절 가격을 안내해드렸던 기준은 주봉상 하단 최근 3주간의 하단선이었던 수준이었는데요.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제 금일 저가 수준이 이제 상승 추세선의 하단에 근접해 있는 것을 볼 때 이 최초에 안내드렸던 손절가와 추세선 사이의 중간값 정도로 11만 원 수준으로 손절가를 상향한 다음에 홀딩해서 갖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를 상향해서요 11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자랑할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 TV. 이건 9월 30일 편입 후에요. 네, 빠라라 빰빠밤 26.88%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수익 실현해도 될까요? 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일과 금일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추세나 이런 투자 판단에 대해서 기준을 드릴 때 이제 주가는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특정한 수준으로 하락했을 때 청산하는 것이 추세를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금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해당 리스크를 짧게 부담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금일 수준의 변동성이 나오는 즉 고가 대비 6%, 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을 경우에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큰 변동성을 감수하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최근의 봉과 전일봉 사이에서 이 삼각형 모양을 수렴할 때 그 전일봉의 저가 수준을 청산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추세를 끝까지 타는 것이 보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월 1일 오늘이죠. 아프리카 TV가 고가 기준 26.88%의 수익을 올리셨고요. 다시 한번 성공하고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강민 전문가님이 그럼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오신 그런 종목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인터로조입니다. 이 인터로조는 콘택트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뷰티 렌즈도 그렇고 일반 시력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렌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이요 2위라고 해요. 그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자랑하나요? 네, 여기서 이제 반전을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반전이요? 저 좋아해요. 반전이 뭐예요? 인터로조는 아직 연매출 1,000억이 채 안 되는 중견기업 수준의 회사입니다. 네. OEM으로 시작을 해서 자체 브랜드로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1위와의 격차가 아직 좀 있는 상태의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즈가 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간단하게 개요로 말씀드리자면은 인터로조는 전 세계 메이저 업체에 수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브랜드 클라렌을 통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안경점에 가셔서 보시다 보면 이제 그 가수 수지 씨가 이제 네. 모델로 있는 렌즈 광고가 있을 텐데요. 네. 그 해당의 제품이 이제 인터로조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수지의 예쁜 눈의 비결은 이 렌즈였나요? 제가 네. 직접 보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출 규모나 점유율 측면에서 보자면 절대 강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출액이나 점유율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도전자의 입장의 회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콘택트 렌즈는 의료기기 하나일 뿐더러 이 눈에 직접적으로 접촉해가지고 사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국가별로 제도적, 기술적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신규 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있는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동 원가나 원재료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많이 남나요? 이익이 레버리지로 맞죠. 많이 남아서 이익이 레버리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기초 소비재, 이 경기 안 좋다고 렌즈 안 끼고 안경 안 끼고 할 수는 없는 꼭 거니까요. 필요하죠. 네. 기초 소비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고요. 계절적인 요인 또한 적은 편에 속하는 산업입니다.
네, 자, 인터로조에 대한 장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레버리지도 높고 그리고 도전자잖아요. 2위이기 때문에 1위를 바짝 쫓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길거리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뭐 뽀로로나 여러 가지 만화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좀 시력 저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콘택트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의 그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저의 예상이 맞을까요? 네, 일단은 그런 관점이 이제 사회 환경 특성, 뭐 네. 변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콘택트 렌즈 산업을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환경적인 변화를 크게 세 가지 꼽아보자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스마트폰 사용 이 노출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됐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 사회나 생활 수준이 올라감으로써 좀 더 편의성 있고 편리한 부분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각각 그 콘택트 렌즈 쪽으로 특성을 대입해가지고 보자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난시 환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난시 환자가 약 3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시 환자용 콘택트 렌즈 보급률은 아직 낮은 편이어서요. 확실히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보급률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이제 노안 인구 역시 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노안용 렌즈 역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편의성, 착용의 편의성 그리고 안구 건조증 등의 예방 이러한 효과들로 이제 원데이 렌즈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원데이 렌즈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난시용 렌즈에도 수요도 많아지고 노안용 렌즈 그리고 또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원데이 렌즈도 많아지기 때문에 렌즈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보면 이제 실적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실적 때문에 난리인데 3분기 실적 잘 나오고 있는지 전문가님 어떤가요, 결과가? 일단은 이번 19년 3분기 인터로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네. 3분기 매출액 260억, 영업이익 6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81% 많이 증가한 성장했는데?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10월 1일자로 적용된 클라렌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영향이랑 지난 6월 출시한 아스타라 신제품 효과 등이 이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품목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데이 뷰티 렌즈가 성장을 많이 견인해줬고 네. 국가별로는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모두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매출은 신제품 효과가 이어질 것이고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해외 시장 역시 매출액 및 점유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래서 전문가님이 오늘 갖고 오셨군요. 올해 사상도 최대로 3분기 실적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아니 요새 아름다운 눈을 보면은 뷰티 컬러 렌즈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있고 유행이 있기 때문에 더 실적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인터로저 오늘 강민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펜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잖아요. 펜이 잘 나와야 저도 마음이 뭔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잘 보여야 마음도 편안하고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인터로조가 그쪽에 있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죠. 자, 이처럼 콘택트 렌즈 쪽에 있어서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빛나는 눈빛 원하십니까? 제가 좀 빛나는 눈빛 좀 그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전 사람은 잘 못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콘택트 렌즈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이 2위라고 해요, 여러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 분야이겠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생활 환경이 변화하고 있죠.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난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렌즈 쪽으로 눈이 좀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게다가 좀 편리성을 좀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 걸맞춰서 원데이 렌즈에 있어서도 많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인터로조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실적 또한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영어로 스마일이라고 썼죠. 왜냐하면 정말 활짝 웃는 실적을 발생시켰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정도의 실적 좋은 전망 강민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사실 이 종목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도 국내인데 이게 사실 국내 다음으로 일본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한국과 일본 조금 왔다 갔다 뭐랄까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에 대한 리스크는 인터로조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요? 일본 괜찮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콘택트 렌즈 그 사업의 특성을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콘택트 렌즈 자체가 일단은 그 안정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다른 거래처로 교체를 하는 경우도 기술적인 요인 그리고 납기일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정성과 그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교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일본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이제 인터로조는 전 세계 메이저 업체에 수출한다. 그 해당 회사들의 브랜드를 달고 인터로조가 만들어서 보내준다라는 개념의 그 사업 구조도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3개, 4개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으로 할 때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가 바뀌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도 거부감이 상당히 적은 상태로 접근하게 되어서 해당의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거래처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실적은 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잡아야 되고 언제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 중요하겠죠. 손절가, 매출가, 매수가, 목표가까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으로 지금 차트를 펼쳐놨는데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 수준이 26,600원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볼 때 최근 3주간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의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질 경우 그 이후에 전 고점 수준을 살짝 넘어서 그 2017년도에 만들어져 있던 지지선 역할을 해줬던 3만 원 수준을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현재 박스권의 하단부인 2만 5천 원, 거기서 약간 더 변동성을 추가하여 2만 4천 원까지 잡아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저점에 머물러 있던데 이제 곧 상승할 거니까요. 여러분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까지 모아서요. 지금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콘택트 렌즈 시장의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터로조 가지고 와 주셨고요. 자,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격 전략입니다. 매수가 26,600원 부근에서 접근하시라라고 얘기해 주셨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올라왔었던 올라왔었던 근처 부분에서 3만 원 넓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손절 라인도 24,000원으로 변동성 구간 좀 더 넉넉하게 확보해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인터로조 접근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적 시즌,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인터로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을 통해 마지막 찬스 정리해 드릴게요. 드디어 문자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이 있으시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속 시원한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문자 많이 들어왔나요?
네,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또 불금인데요. 오늘 완전히 불살라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 저희가 화끈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문자 받고 있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들어온 문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5358님이요. 마음도 너무 예쁘시네요. 강민 전문가님 설명을 너무 쉽게 잘해주신다고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응원의 글 강민 전문가께 오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위에 종목 한번 볼까요? 157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인스코비. 인스코비가 얼마 전에요. 좀 이슈가 있었죠. 자, 4,160원에 구매를 하셨는데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비중이 30%이신데요. 스마트 그리드 등 여러 가지 사업 영위하고 있고 또 지금 수익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셔서 더 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설명 참 잘해주시는 강민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네, 일단 무엇을 하는 기업이고 어떠한 상황이고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매수 이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를 기준으로 금일은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트 설명과 더불어서 이제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투자 전략을 수립하거나 종목을 매매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셨던 인스코비 차트인데요. 매수 기준가를 제가 이제 평행선으로 거봤는데 41,060원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시면은 41,060원이면은 이제 크게 급등했던 상승 초기에 잡으셔서 수익을 보다가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은 고점에서 물리신 상태로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이제 물타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흐름상으로 볼 때 지금 주봉 차트로 기준으로 볼 때는 인스코비는 현재 지금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단부는 2,070원 수준, 그리고 고점대는 4,000원이 안 되는 3,200원 정도 수준의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봉상으로 흐름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일봉상으로 볼 때 변동성이 커가지고는 큰 흐름은 잘 보이지 않고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물려 계시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기에 적당한 호흡은 저는 오히려 주봉상에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봉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스권 내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는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때는 손절을 계획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타기 하는 거는 지금 현재 30%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줄였다 다시 태우는 형태로 물타기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주봉상으로도 22평을 하회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론 박스권에 갇혀 있더라도 박스권 고점을 찍고 하단부를 확인하러 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지 확인이 될 경우는 줄였던 비중만큼 다시 태움으로써 평단가를 더 낮춰가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 돌파가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어디서 다시 저항을 받는지 확인하고 저항점에서 다시 비중을 줄였다가 하단부 확에서 다시 태우고 이런 식으로 비중 축소 확대를 반복하시는 거지 한 종목 가지고 할 때는 유리하고요. 포트폴리오 전체를 고려하실 때는 손절을 치고 보다 탄력 있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개념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투자자의 목적은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좌 전체를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염두에 같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그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잘 살펴보시면서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늘렸다 하는 전략 세워보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다른 문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코비 위에 또 9305님이시네요. 문자 주셨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녹십자 MS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녹십자 MS 이틀 전인가요?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헤드였어요. 자, 매수가가요. 7,340원이고요. 자, 그리고 비중이 3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7,060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녹십자 MS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녹십자 MS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추세만 놓고 보자면은 상승 추세를 아직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의 매수가가 지금 상승 추세랑은 상당히 괴리를 보이고 있는 수준인데요. 거기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분과 마찬가지로 비중이 30%를 갖고 계셔서 비중을 상당히 크게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굳이 지지 저항을 잡아가지고는 촘촘하게 나눠보자면 6,700원 수준, 그리고 6,300원 수준, 그리고 5,700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지지선들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각각의 지지선에서 이탈할 경우는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해당 추세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전량 축소했다가 재차 회사의 상황과 추세가 전환될 때 재진입을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를 할 때 이 비중을 태울 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난 돈이 얼마 없으니까 비중을 확 실어야 돈을 벌었을 때 많이 벌지. 1억 가진 사람이 1% 벌면 100만 원이지만 난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을 확 실어서 크게 먹어야 그들 버는 것만큼이라도 쫓아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비중을 크게 태우시는데요. 처음부터 비중을 크게 태우는 것은 이제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는 어쨌든 미래의 불확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리스크를 끌어안고 미래의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은 비중으로 투자하시고요. 내가 본 흐름이 맞아서 상승세를 계속 그려가면 해당 상승세에 맞춰서 저항선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 이거는 추격 매수라고도 부르겠죠. 저항선을 돌파할 때 추격 매수, 눌림이 나올 때 추격 매수 하는 형태로 비중을 확대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수익금을 확장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 MS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각의 지지선을 확인하시고 그 지지선을 조금 삐뚤게 간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축소하실 수 있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또 고민이 되시면 저희 쪽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자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선주 앵커 받아주시죠. 네, 받았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중에서 어떤 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SD 시스템도 그렇고요. 어머, 예쁜 앵커님 화이팅 하트를 3개나 붙이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코리아나 매수가 4,330원, 비중 20%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코리아나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펴놨는데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해서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개념으로 접근해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지선은 현재 주가 수준인 3,800원 수준에 하나 있고요. 3,550원 정도 그리고 3,250원 정도에 하나씩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항선 같은 경우는 4,180원 수준 그리고 600원 수준에 하나씩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주가는 3,800원 수준에서 3,250원 수준을 이제 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분과 같은 전략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만 현재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니까 지지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해당의 수준에서 한 단계 위의 저항선을 노려서 박스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지 아니면 재차 기존의 박스권으로 회귀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해당의 부분을 확인하시고 난 뒤에 이제 방향성을 정할 수 있겠는데요. 이탈하게 될 경우는 비중을 줄이시고 돌파하게 될 경우는 지켜보시면서 이후 저항선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쉬우니까요. 하나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어떤 게 들어왔는지 지금 확인해 볼까요? 근데 저희가 순서대로 알려드린다고 해서요. 맨 처음에 보이는 SD 시스템 4,400원, 비중가 30%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SD 시스템 차트를 펼쳐놨는데요. 제가 먼저 밝혀드릴 거는 저는 지금 현재 말씀 주시는 기업들의 기업 개요, 내용, 산업의 특성,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확인을 못한 채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돌발적인 악재는 항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매수가 기준으로 해서는 단기적으로 10월 초에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향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모습으로는 하향 추세는 어느 정도 안정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권은 2,400원 수준 그리고 고가 수준은 3,000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해당 지지선을 이탈할 것이냐 저항선을 돌파할 것이냐에 따라서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지켜볼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가지 종목을 더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속 시원한 솔루션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즐거운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